3월 개강을 맞은 한 대학가의 카페가 밤늦도록 북적입니다. 그 속에 한 여학생이 홀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여학생이 옆구리에 피를 흘린 채 황급하게 카페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한밤 카페에 울린 비명입니다. 자, 2019년 3월 딱 이맘때쯤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가 카페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죠. 밤 9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대학가인데다가 개강 직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한 남성이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카페에 들어와서 두리번거리기 시작을 했고요. 여성 혼자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여학생을 발견하고 바로 그 여성 왼쪽에 앉았습니다. 그대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망설이도 않고 여성의 옆구리를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갑자기 공부하고 있다가 흉기에 찔렸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쳤고 이 여성이 도망치고 나자 이 뭔가 분에 풀리지 않듯이 테이블 의자를 지금 난장판이 돼 있잖아요. 저렇게 발로 차면서 난동을 부렸던 겁니다. 자, 뭐 지금 딱 봐도 알겠지만 순식간에 정말 카페 안은 아수라장이 됐겠어요. 네, 20명이 넘는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우르르 도망쳤고요. 정말 아비규환인 상황에서 손님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장소인 카페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손님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파출소 문을 두드렸지만 닫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돌아서려는데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네, 지금 닫혀 있죠. 네, 이게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면 파출소 경찰 두 CCTV 군요. 명이 네네. 어. 그런데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카페 쪽으로 뛰어가는 걸 목격하고 다시 경찰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카페 안에서 남동을 부리던 남성이요. 이 건장한 체격의 남성 경찰을 발견하니까 바로 흉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손까지 들면서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자, 결국 이게 뭐 짐작하시겠지만 피해 여성과 저 흉기 난동범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 이 씨 처음 본 여학생한테 흉기를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체포된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 누구든 걸리면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런 끔찍한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때도 이 씨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비웃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 이제 마트에서 흉기를 사게 되었고 그 흉기를 가지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가 2층에 사람들이 북적인다는 걸 알고 나서 뭐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들어가서 무차별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충남 서천 이지연도 그렇고 말이죠. 그야말로 걸리면 가만 안 둔다. 시한폭탄입니다. 자, 이게 이 학창 시절부터 분노 조절 장애 치료를 계속 받았다고 해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부터는 그 폭력성을 감당하기 어려서 좀 이야기를 어려운데 자, 혼자 자취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분노 조절 장애가 덩치 큰 경찰관 앞에서는 딱 진정이 됐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놀랍죠. 그러니까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약한 사람한테만 그런 것들을 발현해요. 여성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19년 1월이 이제 사건 직전인데 이때까지 조현병 진단을 받고 또 재물 손괴 같은 좀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 선고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주장에 따르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서 증세가 좀 악화됐고 사실은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도 심신미약이다 이런 주장도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 분노 조절 장애, 조현병, 뭐 심신미약. 자, 그런데 덩치 큰 경찰관 앞에서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피해자의 어떤 상태겠죠. 네, 당시 21살이던 피해 여대생은 사건 직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제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장기가 크게 다쳐서 뛰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이런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 하고요.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도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가해자 측으로부터 피해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범행 직후 이 씨의 가족에게서 형식적인 전화 한두 통만 온 게 전부였고 치료비 지급은 물론 어떤 사과나 지원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 여대생은 극심한 공포로 인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6년 전 사건 피해자께서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실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만
저희가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의 어떤 그런 상처를 조금 더 덧내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점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살인 미수입니다. 죽이고자 했는데 결과가 달성되지 못했죠. 살인 미수 혐의로. 근데 심신미약 주장은 일부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징역 8년이 선고되면서 치료 감호가 지금 부과가 됐다라고 해요. 다만 이 씨가 항소를 했어요. 자기가 약만 제대로 먹었으면 이런 범죄 없었을 것이다.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했는데 재판부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단 범행 당시에 가족들도 좀 방치했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씨 주장, 지금 말한 것처럼 덩치 큰 데나 남자한테는 못하고 약한 사람한테 있는 걸 봤을 때는 이런 항소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제가 이제 이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흉기 난동을 벌인 자들의 어떤 이런 걸 전할 때마다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대부분 노약자, 여성. 네. 왜 꼭 고를 때는 그런 상대를 고르냐 이거죠. 그렇죠. 네. 사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뭐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얘기하면 진정한 우리가 간헐적 폭발 장애인데요. 진정한 분노 조절 장애는 그렇게 대상을 가릴 수는 없어요.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정말로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심신미약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건 정말로 위험한 범죄였고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폭력성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먹지를 않았다는 얘기, 본인이 약을 먹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라고 얘기했다라는 것들이 너무 좀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정됐던 범죄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인은 반드시 본인의 죄값을 치러야겠고요. 이 사람이 나온 후에도 가족에 의해서든 정부에 의해서든 꼭 관리가 돼서 좀 격리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이 조현병 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전할 때 가족들이 일차적으로 좀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신질환자 가족을 둔 분들한테서 항의 메일 같은 게 왕왕 왔었습니다. 우리도 힘들다 말이죠. 참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그렇긴 하지만 개인이 특히 지금처럼 가족 규모도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형제도 많지 않은 경우, 예전처럼 친지들이 주변에 있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더군다나 성인이 돼버린 그런 어떤 환자에게 일일이 간섭하는 것 자체도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족에게 가족이 먼저 관리해야 된다. 물론 일차적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걸로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면 그럴 경우에는 국가라든가 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텐데 물론 지금도 일부는 경찰에서 긴급 처분이라든가 긴급 입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흠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져 가고 있는 어떤 사회 현상에 따라 맞춰서 요즘 1인 가구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1인 가구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면 본인도 본인을 통제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더군다나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많은 인구가 밀접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현병 환자 전체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예. 이 개인 차원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